기납부세액이 3.3 세금인 거거든요. 3.3 세금을 내는 3.3 세금은 받는 그 알바생들 있잖아요. 알바들이나 3.3 세금을 그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고도 하죠. 프리랜서 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3.3 세금을 받는 알바들의 소득은 무슨 소득? 제가 아까 8가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니고요. 근로일까요? 사업일까요? 기타일까요? 이자일까요? 배당일까요? 연금일까요? 이자랑 배당이랑 연금은 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일해서 버는 소득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자는 그냥 그 예금액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 이자고, 배당은 뭐 주식 배당이나 그렇게 했을 때 배당 소득이에요. 연금도 연금을 받았을 때. 이거는 사람의 근로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쵸? 사람이 움직여서 버는 소득은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중에. 그럼 근로일까요? 사업소득일까요? 기타일까요? 기타 같은 소득은 뭐 복권이나 복권 당첨이나 뭐 저작권료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기타에서는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는 강사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많이 이렇게 줘요. 그러면 알바 같은 경우에 앞에 알바 같은 경우에 3.3 세금을 뗐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득일까요? 근로소득일까요? 사업소득일까요? 기타소득일까요? 여러분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3.3 세금 떼는 거는 이거는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고 이거는 사업자 번호 없는 사업자 번호 없는 사업소득 그렇게 이제 들어가요. 사업자 번호 없는 사업소득 그게 바로 3.3 세금을 뗀다 그러거든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3.3%를 떼는 게 아니에요. 근로소득은 이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떼잖아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떼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득세가 10,000원 나왔다. 그러면은 지방소득 1,000원 붙여가지고 1,000원으로 이제 떼는 거고요. 그럼 이 소득세가 나오는 근거가 뭘까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 이 사업자 없는 사업소득 같은 경우 3.3%를 곱해서 뗐어요. 그죠? 근로소득은 이 소득세 이거를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걸까요? 보면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어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거 뭐 격리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거는 소득이랑 그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소득세를 책정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이 월급이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1명이다. 그랬을 때 이제 소득세가 이렇게 그래서 간이세를 보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찾아서 보고 이렇게 소득세를 책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지방소득세 책정하고 이거를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이거를 뭐 세금을 안 내잖아요. 이걸 기납부세를 언제 해주느냐 이거를 여러분 근로소득자들은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할까요? 이 사람들도 근로소득을 벌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왜 근로소득자들은 나 회사 다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한 적 없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바로 연말정산이 근로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인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인 거예요. 신고 납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쌤. 모르셨죠? 저도 이거를 이제 알았어요. 40 넘고 이제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연말정산이 뭔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13월에 월급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게 뭔지. 또 원천세. 네. 이걸 떼는 걸 원천세라고 하거든요. 이 소득세 떼는 걸 원천세. 또 3.3 세금. 저것도 원천세죠. 그렇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또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이렇게 구하잖아요. 구할 때 수익 금액에서 이제 필요 경비를 빼서 종합소득 금액을 구합니다. 그러면 저 6가지 소득이 있잖아요. 저걸 어떻게 하느냐. 한꺼번에 다 더해서 필요 경비 한 번에 빼주고 종합소득세 소득 금액을 구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제 수익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근로사업 6개 소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필요 경비가 각각 다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필요 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 경비는 필요 경비라고 해요. 필요 경비입니다.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도 필요 경비예요. 그리고 이자나 배당 소득에서는 필요 경비가 없어요. 안 빼줘요. 그다음에 연금 소득의 필요 경비는 연금 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 표가 있거든요. 그 표를 보고 이렇게 빼줘요. 그리고 근로소득의 필요 경비도 근로소득 공제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고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빼준 다음에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종합소득 금액 이 액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소득공제 해주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종합소득에서 알아야 될 거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5가지 정도 있거든요.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만 잘 알고 이해를 하시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대충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종합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 안 내면 좋겠죠? 그런데 그 경우가 첫 번째는 안 해도 그런 건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예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이 경우죠. 근로소득자들이 이렇게 그 연말정산만 했을 때 제가 아까 그랬죠. 연말정산이 종합소득세 신고자 근로소득자에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 근데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또 종합소득 신고를 해줘야 돼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이렇게 또 합쳐서 이렇게 또 해줍니다. 근데 첫 번째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했을 때 이때는 또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를 보면은 직장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 회사 소속 회사에서 연말 정산한 경우. 제 말이 좀 어려운데요. 직전 그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요구르트 아줌마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근로소득을 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근로소득이 아니고 바로 사업소득인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근로소득이 아니니까 좀 안 좋은 게 많겠죠. 근로소득이 되면은 4대 보험을 다 받을 수 있고, 근데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니까 사업자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그 국민연금이나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근로자들의 뭐 그런 혜택을.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다고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아까 그랬죠? 퇴직소득이나 연도소득 이럴 때는 종합소득 신고 여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그래도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아까 요구르트 아줌마 분들 같은 경우, 그분들은 이렇게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합니다. 네. 회사에서 대신 해주는데, 연말정산 해주는데, 그게 근데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 거죠.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가 뭐야? 식대죠. 근데 식대는 세금을 안 뗀다는 거예요. 어떤 세금을 안 떼냐? 아까 그랬죠. 근로소득에는 이 소득세랑 지방소득
가득세를 뗀다고 했잖아요. 근로소득 아닌 명세서에 의해서 그 금액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과세라는 게. 네, 그런 의미고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이거는 좀 설명이 기니까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근데 다섯 번째 경우가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지금 분리과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분리과세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것도 종합소득 신고 안 하죠? 네,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종합소득과 연관되는 게 뭘까요? 네, 바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에요.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내야 됩니다. 뭐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에서 떼가지만 근로자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세 뭐 신고할 소득이 있으면 소득 있으면 5월달에 이렇게 정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11월달쯤 이게 공단으로 넘어가요. 그 자료들이 넘어가서 뭐 11월 정도에 이렇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내라고 이렇게 뭐 고지서가 이렇게 날라오죠. 그러니까 이 종합소득에 들어가야지 들어가는 소득이 있을 때 이렇게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것만 있는 경우에는 이 소득은 종합소득 신고 납부를 안 하니까 이 소득이 있을 때는 네,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내라고 안 날라와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날라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안 되는 경우 아까 금방 나왔죠. 분리과세라고. 분리과세. 네,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 있을 때는 뭐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고 또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것도 내라고 안 합니다. 그러면 분리과세 되는 경우 소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를 이 소득별을 한번 알아볼게요. 분리과세. 근로소득에서 분리과세가 있을까요? 근로소득에는 분리과세 되는 경우가 그 일용직 근로자들이에요. 일용직 근로자들의 그 월급은 분리과세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돼요. 신고 납부 안 해도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 근데 일용직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데 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 조건이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게 분리과세 되는 그 소득이니까 안 해도 되지만 일용직 근로자가 뭐 1개월 이상, 뭐 8일 이상 근무, 60시간 이상 근무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건강보험을 내야 되고 국민연금도 내야 됩니다. 뭐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소득에 분리과세가 있을까요?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게 없어요. 무조건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300만 원 이하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 신고 같이 해도 되고 분리과세 해도 되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 분리과세를 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뭐 건강보험, 국민연금 내라고도 안 날라오겠죠. 소액의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에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소득금액이에요. 소득금액 3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번 돈 300만 원 그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죠. 수익금액, 종합소득금액. 이 소득금액과 수익금액 차이를 아셔야 돼요. 내가 올 한해 300만 원, 5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나 이제 분리과세 전체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해요. 수익금액 전체 금액에서 필요 경비 뺀 거를 소득금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필요 경비를 기타 소득에서 60% 정도로 이렇게 잡거든요.
그리고 60% 정도 잡아서 이렇게 수익 금액을 계산했을 때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면 수익 금액은 한 75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내가 올 한 750 정도 벌었다. 그러면은 분리과세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나 배당 소득은 합쳐서 2천만 원 이하시, 2천만 원 이하시 분리소득, 분리과세 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 할 수 있고요. 근데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공적연금이 있고 사적연금 있잖아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같은 거야. 그리고 사적연금은 그 개인이 사적으로 넣는 거죠. 그럼 공적연금은 분리과세가 안 돼요. 근데 사적연금일 경우에 1,200만 원 이하일 때 그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분리과세가 될 때는 그 세금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원천 세금 여기 일용직 근로자들의 그 세금이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식이 있거든요. 그 세금을 냅니다. 기타 소득자들은 아까 그래서 8.8% 돼요. 분리과세 했을 때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은 2천만 원 이하씩 분리과세 할 때 14%인데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 1%가 붙잖아요. 그러면 10%가 붙잖아요. 그래서 1.4 하면은 15.4% 이렇게 냅니다. 그 다음에 연금소득세 이렇게 내면 되거든요. 연금소득세는 또 그래요. 15.4%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 70에서 80, 그 다음에 80세 이상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5%, 4%, 3%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지방소득세 10% 하면은 5.5%, 4.4%, 3.3% 이렇게 그 1,200만 이하일 때 분리과세 할 때 이렇게 세금을 원천세를 내고 이렇게 주고요. 이걸 초과했을 경우에는 여기 종합소득세 같이 이렇게 합쳐서 같이 내야겠죠. 같이 냈을 때 초과시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초과할 때는 전액을 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이렇게 같이 합쳐요. 근데 그 이자 배당 소득 2천만 원 이렇게 초과될 때 종합소득 합쳐서 내잖아요. 이럴 때는 초과분만 냅니다. 연금소득도 그렇고 초과분만. 얘만 이렇게 300만 원 넘었을 때는 전체로 다 합쳐서 전액 다 종합소득 합쳐요. 근데 얘네들은 이자 배당 얘네들은 초과분만 이렇게 합쳐서 낸다는 전체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준 금액을 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수익 금액 전체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거를 소득 금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필요 경비를 기타 소득에서 60% 정도로 이렇게 잡거든요. 그리고 60% 정도 잡아서 이렇게 수익 금액을 계산했을 때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면 수익 금액은 한 75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내가 올 한 750 정도 벌었다. 그러면은 분리과세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나 배당 소득은 합쳐서 2천만 원 이하시, 분리소득, 분리과세 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 할 수 있고요. 근데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공적연금이 있고 사적연금 있잖아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같은 거야. 그리고 사적연금은 그 개인이 사적으로 넣는 거죠. 그럼 공적연금은 분리과세가 안 돼요. 근데 사적연금일 경우에 1,200만 원 이하일 때 그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분리과세가 될 때는 그 세금이 2천만 원이 할 때 원천 세금 여기 일용직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그 세금이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식이 있거든요. 그 세금을 냅니다. 기타 소득자들은 아까 그래서 8.8% 돼요. 분리과세 했을 때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은 2천만 원 이하씩 분리과세 할 때 14%인데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 1%가 붙잖아요. 그러면 10%가 붙잖아요. 그래서 1.4 하면은 15.4% 이렇게 냅니다. 그 다음에 연금소득세 네, 이렇게 내면 되거든요. 연금소득세는 또 그래요. 이 15.4%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 70에서 80, 그 다음에 80세 이상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5%, 4%,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방소득세 10% 하면은 5.5%, 4.4%, 3.3% 이렇게 그 1,200만 이하일 때 분리과세 할 때 이렇게 세금을 원천세를 떼고 이렇게 주고요. 이걸 초과했을 경우에는 여기 종합소득세 같이 이렇게 합쳐서 같이 내야겠죠. 같이 냈을 때 초과시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초과할 때는 전액을 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이렇게 같이 합쳐요. 근데 그 이자 배당 소득 2천만 원 이렇게 초과될 때 종합소득세 합쳐서 내잖아요. 이럴 때는 초과분만 냅니다. 연금소득도 그렇고 초과분만. 얘만 이렇게 300만 원 넘었을 때는 전체로 다 합쳐서 전액 다 종합소득세 합쳐요. 근데 얘네들은 이자 배당 얘네들은 초과분만 이렇게 합쳐서 낸다.